가끔은 우리가 가장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내 안의 또 다른 내가 사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부분이 마음속에 조용히 품고 있는 어떤 순간으로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에 서 있는 당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분주한 사무실일 수도, 시끌벅적한 파티장일 수도, 혹은 그저 네모난 화면 속화상 회의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문장이 몇 번이고 되풀이되었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당신의 몸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입술은 떨어지지 않고 결국 당신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치 다시 쓰고 싶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순간을 머릿속에서 끝없이 되감기하죠. 혹시 익숙한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대부분은 자신감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길로 들어서곤 합니다. 우리는 자신감이란 지금의 나와는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목소리가 크고, 더 강인하고, 더 화려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만약 진정한 자신감으로 가는 길이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다워지는 것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자신감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팁이나 비법 혹은 위풍당당한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가 칼 융이 어쩌면 당신의 가장 강력하고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자신감의 원천이라고 믿었던 그것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평생에 걸친 특권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참 아름다운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주말 동안 해치울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을 파내려가는 영적인 발굴 작업과도 같습니다. 융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그가 그림자라고 부르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부정하고 억누르고 외면하는 자신의 숨겨진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분노나 불안감 같은 어두운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의성, 관능미, 자기주장, 그리고 우리가 가진 힘과 같은 긍정적인 특성들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우리 삶의 아주 이른 시기에 추방당합니다. 그것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만 했던 모습의 각본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우리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어른들 말씀 잘 듣고 시끄럽게 굴지 않고 내 고집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죠.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체면을 중시하고 공동체 안에서 튀지 않고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자신의 강한 의견을 표현하거나 남들과 다른 독특한 창의성을 드러내는 것은 종종 제지당하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자기주장과 창의성은 그림자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의 일부를 이렇게 부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감의 원료가 되는 순수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권 또한 잃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절반만으로 온전한 자신감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될 때까지 그런 척하는 전략을 씁니다. 하지만 융은 그것을 페르소나, 즉 가면을 만드는 행위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가 세상 뒤에 숨기 위해 공들여 만든 가면 말이죠. 그 가면은 취업 면접이나 첫 데이트를 무사히 넘기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결코 오래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그 그림자를 외면하는 대신 끌어안고 통합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 내면의 어떤 부분들을 더 이상 적으로 보지 않고
오랫동안 잊혔던 소중한 동료처럼 대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이 이야기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만약 당신이 마음의 지평을 넓히고 삶의 더 깊은 층위를 탐험하는 것을 즐기는 분이라면 저희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긍정적인 기운을 주변에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내면의 자유를 찾는 씨앗이 되고 당신의 삶에도 큰 평화와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는 조금 아름답고 조금은 불편하며 지독하게 현실적인 곳으로 접어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감을 마치 새로운 성격을 장착하는 것처럼 좇기를 멈추고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와 마주 앉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깔끔하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아주 정직하게 말이죠.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용한 압박 속에서 자랐습니다. 덜 예민하게, 더 적극적으로, 더 쿨하게, 더 강인하게, 더 똑똑하게, 때로는 더 조용하게, 때로는 더 목소리를 크게. 그 기준은 항상 다른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속 깊이 하나의 이야기를 새겼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말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를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거짓입니다. 자신감은 스스로를 뜯어고친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자기 수용의 부산물입니다. 칼 융은 단 한 문장으로 이 모든 소음을 꿰뚫는 통찰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 온전한 사람이 되겠다. 잠시 이 문장을 음미해 보시죠. 착한 사람, 즉 예에 바르고 성공하고 인상적이고 심지어 영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회적으로 안전한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쉽게 받아들이게 만들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매우 부서지기 쉬운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지켜주기 위해 당신의 진실을 침묵시킬 때마다, 무리에 섞이기 위해 당신의 직감을 억누를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의 자신감의 핵을 조금씩 깎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온전함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뒤죽박죽인 모습, 시끄러운 모습, 부드러운 모습, 단호한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까지도 말이죠. 그것은 흠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바로 그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 그리고 그 정직함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죠. 그것은 이렇게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 나 지금 떨고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기에 서 있어. 또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큰 소리로 배우는 건 괜찮은 일이야. 이것이 바로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에도 당신 곁에 머무는 진짜 자신감입니다. 불편한 진실은 당신은 당신의 무의식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감을 억누르려고 애쓸수록 그것들은 더욱 깊이 뿌리내립니다. 융이 권장했던 것은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 통합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즉, 당신이 회의 중에 자신을 의심하거나 관계 속에서 침묵하거나 사랑받기 위해 당신의 생각을 축소시킬 때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그림자 속에 있는 무언가가 여전히 당신의 삶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것을 알아차리면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생깁니다. 그것을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존재를 알아주고 이름을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수치심이 아니라 온전한 현존과 사랑으로 말이죠. 그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가 바로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이 작업의 심장부로 들어가 봅시다. 진정으로 자신감을 가지려면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와 한 방에 마주 앉아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융이 그림자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악하거나 망가진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억압되고 숨겨지고 잊힌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기대, 성과, 문화, 그리고 사회적 조건이라는 흙더미 아래에 파묻힌 바로 당신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삼켜야 했던 분노, 무리에 섞이기 위해 감춰야 했던 당신의 비범함,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당신의 욕구들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림자 작업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화 작업이 아니라 재회의 순간입니다. 당신은 그림자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에게 맞서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단지 아직 사랑받지 못했을 뿐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당신의 그림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향이나 숲속의 명상 수련원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의 고요함과 더 나은 질문을 던질 용기뿐입니다. 다음에 당신의 감정이 격해질 때, 질투나 분노, 당혹감이나 거절감을 느낄 때 잠시 멈춰서서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억누르거나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으로 말이죠. 지금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까? 사람들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볼까 봐 두려운 걸까? 나의 이 부분이 괜찮지 않다고 처음 말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침묵시키는 것을 멈추고 그것들을 소중한 메시지처럼 대하기 시작할 때 어떤 대답들이 떠오르는지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했던 개성화의 과정, 즉 영적인 성숙이자 내면의 온전함을 향한 움직임입니다. 네, 이 과정은 때로 우리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취약함의 반대편에 당신의 단단하고 진짜이며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완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스스로를 버리는 일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감이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의 존재라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면요. 우리는 이력서를 쌓듯이 자존감을 쌓으라고 배워왔습니다. 성취를 쌓고 칭찬을 모으고 실수를 피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자신감은 이력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당신이 타인의 인정보다 진정성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온전한 자신을 드러내 보일 때마다 자라납니다. 떨리는 목소리는 나약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힘의 증거입니다. 이제 이 모든 깨달음을 가지고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내면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외부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요란하거나 세련된 방식이 아니라 아주 진실된 방식으로 말이죠. 당신에게는 대본이 필요 없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저버리는 일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감을 어떤 극적인 순간, 멋진 연설, 대담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감은 아주 미세한 움직임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을 때에도 입을 여는 것,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얘라고 소리치고 싶을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오해를 받더라도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그 상황을 견뎌내는 것. 자신감은 연기가 아니라 매일의 연습입니다. 가장 심오한 자신감의 행위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좇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아닌 척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김에 또 다른 통념 하나를 깨뜨려 봅시다. 자신감을 갖기 위해 항상 에너지가 넘치거나 외향적이거나 끝없이 긍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보기 좋게 포장된 척하는 웰빙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때로 조용히 앉아 자신의 존재감에 온전히 뿌리내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자리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당신의 침묵이 다른 사람의 외침만큼이나 무게를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성화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독특하게 당신다워지는 것. 마치 참나무가 소나무가 되려고 애쓰지 않고 그저 자신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 자신감은 영적인 것입니다. 신비주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영혼이 담겨 있다는 의미에서 말이죠. 당신이 당신의 목소리, 공간, 경계, 그리고 존재감을 되찾을 때 당신은 당신의 본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자가 통합된 자신감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 실용적인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론은 아름답지만 여러분은 아마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셔츠가 흠뻑 젖을 정도로 긴장되는 무대 위에서 혹은 어색한 소개팅 자리에서 이걸 어떻게 써먹으라는 거지. 가장 두렵지만 지극히 흔한 시나리오 중 하나인 대중연설부터 시작해 봅시다. 뜨거운 조명 아래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탈출하려 하고 뇌는 미친 듯이 자신감 있어 보이는 법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척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죠. 마치 살아있는 TED 강연자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그 긴장감의 볼륨을 살짝 높여서 그것과 친구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침착한 척하는 대신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제 모든 인생의 선택들을 재고하는 중입니다. 솔직히 거의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라 혹시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찾아주시거나 아주 침착한 구급대원을 불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두려움을 관객과 당신을 잇는 다리로 바꿔놓았습니다. 당신이 긴장한 모든 사람이 하고 싶었지만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했기 때문에 관객들은 긴장을 풀고 심지어 웃음을 터뜨립니다. 당신은 두려운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유머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와 함께하는 자신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금술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색하기 짝이 없는 첫 데이트 상황입니다. 두 사람 모두 마치 우주의 비밀을 해독하려는 듯 메뉴판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침묵은 길어지고 당신 안의 비평가는 벌써 당신의 연애 실패의 자서전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그림자 자신감은 이렇게 발휘됩니다. 살짝 몸을 기울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우리 둘 다 지금 조용히 패닉에 빠져있는 모습이 꼭 귀여운 거북이 두 마리 같아요. 샐러드 바가 아니라 데이트 중이라는 걸 방금 깨달은 거북이요. 그것뿐입니다. 그 한순간의 정직함과 유머가 어색함을 친밀함으로 바꿉니다. 당신은 능숙해 보이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진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당신 앞에서는 인간적이어도 괜찮다는 안전 신호를 보낸 셈이죠. 그리고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회의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당신의 아이디어는 훌륭합니다.
당신도 그걸 알죠. 하지만 너무 나서는 것처럼 보이거나 사람들이 당신을 판단할까 봐 두렵습니다. 침묵하거나 불안하게 장광설을 늘어놓는 대신 이렇게 시도해보세요. 제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말하면 제가 승진하거나 아니면 이 건물 밖으로 호송되거나 둘 중 하나일 확률이 50대 50입니다. 어느 쪽이든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될 건 확실하네요. 이제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은 유머를 사용해 당신의 아이디어를 깎아내린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것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법의 경계선입니다. 스스로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와 함께 웃는 것.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를 숨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춤이 바로 진정한 자신감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약간의 유머와 사랑, 그리고 아주 많은 진실함으로 빛 가운데로 데려올 준비가 된 당신의 그림자는 무엇인가요? 이 공간이 꾸며진 자신감이 아닌 용기 있는 진짜 자신감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그 빛을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진실이 자유가 되는 지혜로운 이야기들로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이상한 채로, 온전한 채로, 그리고 경이로운